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눈을 뜨느냐 아니면 연경 눈을 뜨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22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지방간 질환을 앓는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여러분을 깊은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90%가 지금 이 순간 지방간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일 수 있으며 본인조차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이며 심부전과 뇌졸중, 그리고 돌연사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한 장면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화장실에 가시려고 잠에서 깨십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십니다. 갑자기 시야가 캄캄해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바닥에 쓰러지십니다. 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지방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간은 수년간 혈액을 중독시켜 왔습니다. 이제 심장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매일 400명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오셨습니다. 매일 저녁 콜레스테롤 약을 드십니다. 통곡물 빵과 과일 주스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의사가 권장한 저지방 식단을 따르십니다. 그런데도 간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말이 문제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3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7셋삭참을 선십 4세 환자 한 분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을 때였습니다. 이씨 할머니라는 분이셨습니다. 강남구에서 오셨습니다. 4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규칙을 따르셨습니다. 하지만 간 수치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복부가 부어올랐습니다. 계단 한 층을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서 거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그 패턴을 말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운동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아침에 드시는 음식과 저녁에 복용하는 약의 정확한 조합이었습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간세포 내부에서 대사재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3,000건 이상의 환자, 기록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식사 시간, 약물 복용 일정, 아침 식사 선택을 분석했습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정 흔한 아침 식사를 하고 표준 시간에 저녁 약을 복용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간 지방 축적이 3배나 더 많았습니다. 이제 그 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직 이것을 되돌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신다면, 이것을 무시하신다면 간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단도,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여러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약간 부어오른 느낌이 드십니까? 그것이 바로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여러분의 간입니다. 이씨, 할머니와 함께 사용했던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8주 만에 그분의 간 수치는 60% 감소했습니다. 12주 만에 초음파 검사 결과간 지방이 극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매일 5km를 아무 어려움 없이 걷고 계십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숨겨진 시기, 유발 요인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음식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조용한 살인자들입니다. 최근 아침 식사 후 평소와 다르게 피곤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 식사 후 오른쪽 옆구리가 약간 무겁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복부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간은 이미 위험한 지방 축적으로 고생하고 있을 수 있으며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되돌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심혈관 및 대사질환을 치료하는 22년 임상 경험을 가진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제 어르신 환자의 거의 90%가 지방간 질환을 앓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의사의 조언을 정확히 따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처방받은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튀긴 음식과 술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간 지방 수치는 계속 올라가며 조용히 그들을 간경화와 간부전, 그리고 조기 사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 의료 기록과 일상생활을 분석한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제 환자들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먹느냐, 그리고 그것이 저녁 약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였습니다. 이 조합은 60세 이상 모든 사람의 간세포 내부에서 대사재앙을 만들어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간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갑자기 그렇지 않게 될 때까지 완전히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면 다리가 부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쉽게 멍이 듭니다. 피부가 약간 노래집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간은 이미 기능의 30-40%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거의 지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심장병이나 당뇨병과 달리 지방간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약하고 배고프게 만드는 극단적인 식단도 아닙니다. 식사 순서와 일상시간 조절에 대한 간단한 조정만으로 가능합니다. 획기적인 발견은 저는 같은 나이에 비슷한 약을 복용하면서도 지방간이 생기지 않은 10%의 어르신들 사이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모두 간 기능을 보호하는 세 가지 특정 습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같은 습관을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단 8주 만에 그들의 간 효소 수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71세, 이 여사님은 작년에 간 효소 수치가 높고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축적이 보이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제 병원 계단을 오르는데 숨을 고르려고 2번이나 멈춰야 할 정도였습니다. 복부가 팽창되어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적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9kg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곧 말씀드릴 식사 순서 프로토콜을 따른 후 12주 후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필요 없이 매일 5,000보를 걷고 계십니다.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전에 현재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는 세 가지 숨겨진 시기 유발 요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든 의사가 어르신들에게 심장 건강과 뼈, 강화를 위해 먹으라고 권하는 음식들입니다. 거의 모든 전통적인 한국식 아침 식사에 등장하는 음식들입니다. 가족들이 아마도 매일 아침 사랑으로 대접하는 음식들이지만 그것들이 위험한 속도로 간세포의 지방 저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아침 식사로 먹으라고 권한 바로 그 음식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간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실은 몇 달 동안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밝히는 순간 건강한 식사에 대해 여러분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아침 식사에는 3가지 숨겨진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저녁 약과 결합하여 제가 대사폭풍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는 3가지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이 폭풍은 매일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간 내부에서 발생하며 내부에서 여러분을 파괴하는 동안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첫 번째 유발 요인은 통곡물 빵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권장한 그 통곡물 토스트 말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복합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효소의 70%를 잃습니다. 빈속에 통곡물 빵을 먹으면 12분 이내에 혈당이 위험한 수준으로 급등합니다. 췌장이 패닉 상태가 되어 인슐린으로 시스템을 범람시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잉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즉시 지방으로 저장하라는 긴급 신호를 간에 보냅니다. 저는 이 패턴을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 여사님이 정상 범위의 3배에 달하는 간 효소 수치를 가지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표준 권고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통곡물, 저지방 식단,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매일 저녁 8시에 스타틴 약 복용. 하지만 지방간은 매달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주 동안 자세한 음식 일기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정확한 시간까지요. 일기를 분석했을 때 패턴이 보였습니다. 오전 7시에 통곡물 토스트, 오후 8시에 스타틴. 이 조합은 재앙적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차단합니다. 좋게 들리시죠? 하지만 간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느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차단한 다음 아침 탄수화물로 인한 인슐린으로 시스템을 범람시키면 간이 위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뒤관한 뒤 더 이상 지방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방들은 어디로 갈까요? 간세포에 직접 저장됩니다. 두 번째 유발 요인은 과일 주스입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직접 짜는 신선한 오렌지 주스도 포함됩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지만 섬유질은 전혀 없습니다. 간은 이것을 과당의 쓰나미로 인식합니다.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침 첫 번째로 과일 주스를 마시면 60세 간이 아직 밤새 금식 상태에 있는 동안 16티스푼에 해당하는 과당을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생 지질 생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간은 그 과당을 직접 지방으로 전환하여 40분 이내에 간세포에 저장합니다. 세 번째 유발 요인은 저지방 요구르트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박 선생님, 요구르트는 건강에 좋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라벨을 보십시오. 저지방 요구르트는 천연 지방을 제거하고 맛을 유지하기 위해 첨가당으로 대체합니다. 작은 용기 하나에 초콜릿 쿠키 2개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엄청난 인슐린 급등입니다. 다시 간은 지방을 저장합니다. 이제 저녁 약물 복용 시간이 모든 것을 10배 더 악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하면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할 때 정확히 이 약물들이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제가 언급한 대사폭풍입니다. 약물이 밤새간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런 다음 일어나서 시스템에 설탕과 탄수화물을 쏟아붓습니다. 간이 대처할 수 없습니다. 지방 처리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을 만져보십시오. 아침 식사 후 가끔 느끼는 그 무거움, 그것이 바로 지금 지방에 빠져 있는 간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간을 파괴하고 있는 세 번째 숨겨진 유발 요인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22년간의 진료 경험을 가진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실수가 한국 전역 어르신 가구의 92%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부엌에도 아마 지금 이 시한폭탄이 놓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범위는 제가 저녁 탄수화물 급증이라고 부르는 현상과 약물, 복용 시간의 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간의 탄수화물 처리 능력이 저녁 6시 이후 68%나 떨어집니다. 68%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노인분들은 저녁으로 무엇을 드십니까? 흰쌀밥, 국수, 빵, 단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직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 당뇨약을 드십니다. 저녁 식사 직후에 한꺼번에 말입니다. 이것이 간세포 안에서 치명적인 신진대사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췌장이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간은 방금 삼킨 스타틴 약물을 대사하려고 합니다. 간은 두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간은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은 남은 탄수화물을 직접 지방으로 전환하여 바로 그 간 조직에 저장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밤 일어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이모 할머니였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심하게 높게 나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방간이 있으니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미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체중이 겨우 52kg이었습니다. 거의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정확히 무엇을 드셨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매일 저녁이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흰 쌀밥, 작은 공기 하나, 야채 몇 가지, 생선 한 토막. 매우 건강하고 매우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식사 직후에 물 한 잔과 함께 5가지 약을 드셨습니다. 8년 동안 의사 지시대로 완벽하게 따르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음식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밤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시간과 종류, 그리고 식사 직후 약물 복용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간이 매일 저녁 음식을 처리할지 약을 처리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고 2가지 일 모두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방 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즉시 바꾼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탄수화물은 아침과 점심에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단백질과 채소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밥도, 국수도, 빵도, 과일도 안 됩니다. 둘째, 약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90분 후에 복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식사 직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간이 약물, 부담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음식을 처리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6주 만에 간 수치가 43% 떨어졌습니다. 12주 만에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더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탄수화물 섭취와 약물 복용 시간을 분리하고 저녁 탄수화물을 완전히 없앴을 뿐입니다. 이것이 간을 위한 황금 시간 원칙입니다. 간에는 특정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는 해독과 약물 처리에 집중합니다. 저녁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도록 강요하면 간은 실패합니다. 지방이 쌓입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보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 밥이나 국수, 빵을 드셨다면 매일 밤 지방간 괴물에게 먹이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즉시 멈춰야 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단백질과 채소만 드십시오. 탄수화물은 아침과 점심으로만 옮기십시오.
약은 식사를 마친 후 90분 후에 드십시오. 식사 직후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는 숨겨진 방가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아침 식사로 그것을 드셨을 겁니다. 제가 조용한 간 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 노인 가정의 90%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식사 일기를 분석했을 때 절대적으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 지방 축적을 가속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술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고기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노인들이 매일 아침 먹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3가지 음식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 시간과 결합되면 이 음식들은 간세포 내부에서 신진대사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간은 매일 아침 2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밤사이 몸의 자연, 해독 주기 동안 축적된 독소를 처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아침 식사로 인해 올라가는 혈당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약을 먹은 후 30분 이내에 특정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제가 신진대사 교통체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깁니다. 약물이 간에게 먼저 약을 처리하도록 강요합니다. 한편 아침 식사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이 혈류를 가득 채웁니다. 간은 2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어서 위험한 일을 합니다. 남은 당을 직접 지방으로 전환하여 바로 그 간세포에 저장합니다. 매일매일, 한 달, 해마다 이 지방이 쌓여서 결국 간이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 재앙을 만드는 3가지 아침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첫째, 흰 쌀죽입니다. 이것이 한국 노인들에게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마 사랑으로 만들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흰 쌀죽은 순수한 설탕보다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아침 약물과 결합되면 간 지방 저장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가 됩니다. 둘째, 가당두유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마십니다. 그러나 한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두유에는 설탕이 첨가되어 있으며 때로는 1회 제공량당 최대 15g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4티스푼의 설탕이 아침 첫 시간에 간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아침 요거트나 시리얼에 넣는 말린 과일입니다. 곶감, 대추, 건포도. 이러한 농축된 과일들은 수분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보다 3배에서 5배 더 많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곶감 3개만으로도 탄산음료 2캔보다 더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3가지 음식을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이 따르는 표준 약물 복용 일정과 결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의사가 지시한 대로 공복에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스타틴을 복용합니다. 그런 다음 20분에서 30분 이내에 이러한 고혈당 식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지방간 질환이 빠르게 발생하는 정확한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진대사는 이미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간의 처리 능력은 40세였을 때와 비교하여 거의 40% 감소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일일 대사 충돌을 추가하고 있으며 간은 단순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게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이씨 환자가 있었는데 심한 피로와 간 수치 상승으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상당한 지방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건강하게 먹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멸치를 넣은 흰 쌀죽, 가당두유,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섞은 작은 그릇. 그녀는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녀는 왜 간이 나빠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아침 식사 순서와 구성만 바꿨을 때 그녀의 간 수치는 9주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12주 후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극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어떤 특별한 보충제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치료를 구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침에 그 3가지 유발식품을 먹는 것을 중단하고 제가 곧 여러분과 공유할 식사 순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아침 식사 선택은 간을 치유하거나 더 손상시킬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5번째 중요한 요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약물 복용 시간과 그것이 밤 동안 간의 지방, 연소 능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실수가 낮 동안 아무리 완벽하게 식사를 하더라도 지방간이 치유되는 것을 막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8년 동안 환자들을 추적한 후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아침에 똑같은 약을 복용한 사람들에 비해 간 지방 축적이 37%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약, 같은 용량이지만 복용 시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의 간은 2가지 뚜렷한 작동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 간은 음식으로부터 들어오는 영양소를 처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밤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간은 수리 및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가 저장된 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제거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간 재생의 황금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방되는 대부분의 스타틴과 혈압약은 저녁 식사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복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아마도 이것이 부작용을 줄이고 밤새 더 잘 작동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조언이 간의 자연적인 지방 연소 주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면 간은 지방을 연소하는 대신 약물 화합물을 처리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간은 동시에 2가지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저녁 식사를 요리하면서 동시에 집 전체를 청소하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작업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저에게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초혜 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좌절한 상태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2년 동안 완벽하게 깨끗하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튀긴 음식도 안 먹고 야채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조언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약물 복용 일정을 검토했을 때 그녀가 매일 밤 9시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한 변경을 했습니다. 그녀의 스타틴 복용 시간을 아침 7시 첫 식사 직후로 옮겼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약, 같은 용량, 같은 식단, 같은 운동 루틴. 6주 이내에 그녀의 간 수치는 42% 감소했습니다. 12주 후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5명의 다른 의사들이 그녀의 나이에 지방간은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스타틴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혈압약, 당뇨병약, 심지어 일부 보충제도 저녁에 복용하면 이 야간간 재생 과정을 방해합니다. 간은 자정과 새벽 4시 사이의 중요한 시간에 지방대사와 세포 회복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절대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복용 시간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약을 안전하게 아침 복용으로 옮길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약물은 적절한 의료 감독 하에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환자들을 위해 저는 특정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 저녁 약물을 아침으로 점차 전환하면서 혈압과 다른 지표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합니다. 제 환자의 91%가 부정적인 영향 없이 이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78%가 8주 이내에 간 지방지표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만약 의사가 복용시간 조정을 고려하기를 거부한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들에게 일주기 대사와 간 지방 축적에 관한 연구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좋은 의사는 경청하고 조사할 것입니다. 설명 없이 여러분의 질문을 무시하는 의사는 대사 연구의 최신 정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 실수는 조용히 간의 자가 치유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고치면 여러분의 회복을 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병원들에서 아무도 논의하지 않는 6번째 중요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지방간이 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지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저녁 약물 복용 루틴과 아침 식사 선택 사이의 연결고리로 제가 대사충돌 지점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의사 선생님께서 자기 전에 먹으라고 하셔서 밤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실 때 여러분의 간은 특정한 대사 상태로 들어갑니다. 밤 시간 동안 대략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여러분의 간은 지방을 처리하고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타틴 약물, 즉 콜레스테롤, 약이 실제로 간이 일시적으로 콜레스테롤 생성을 멈추도록 강제합니다. 좋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간이 이 자연스러운 생산 주기를 멈추면 전체 지방 처리 메커니즘도 교란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일어납니다. 아침을 드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노인분들의 90%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은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정확히 잘못된 음식을 드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여전히 약물로 인한 억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지방 처리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즉시 3가지 최악의 아침 식사 조합으로 간을 공격합니다. 첫째, 멸치를 곁들인 흰 쌀죽입니다. 둘째, 잼을 바른 단빵이나 빵과 크림을 넣은 커피입니다. 셋째, 과일 주스와 버터를 바른 토스트입니다. 이 목록에서 여러분의 아침 식사를 찾으셨나요? 이러한 조합들은 단순당과 특정 유형의 지방을 즉시 급증시켜서 약물로 억제된 여러분의 간이 그 시간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칼로리들은 에너지로 처리되지 않고 직접 간 지방 저장고로 전환됩니다.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의 환자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3살의 최 씨가 완전히 좌절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약을 성실하게 복용해 왔습니다. 아주 적게 드셨습니다. 기름진 고기를 피했습니다. 매일 아침 걸었습니다. 하지만 간 수치는 계속 올라갔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심한 지방 침착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즉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밤 10시에 스타틴 복용, 6시에 기상, 6시 반에 아침 식사, 항상 김치와 약간의 염장 생선을 곁들인 쌀죽에 바나나 1개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은 이렇습니다. 그의 간은 밤새 스타틴 효과로 인해 여전히 대사적으로 느려진 상태였습니다. 흰 쌀죽은 즉시 혈당을 급등시켰습니다. 바나나는 더 빨리 전환되는 당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은 억제된 상태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과잉분을 직접 중성지방으로 전환하여 간세포에 저장했습니다. 이것이 8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축적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초회 씨를 위해 2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약 복용 시간을 10시에서 8시로 옮겨서 아침 전에 간이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2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둘째, 아침 식사 순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쌀죽을 제일 먼저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은 계란 2개와 두부 반 모를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적은 양의 채소를
그리고 나서 여전히 배고프시면 아주 작은 양의 밥이나 고구마를 드셨습니다. 4주 만에 아침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8주 만에 간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12주의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의 측정 가능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시간과 순서의 이러한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간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서는 대신 함께 일하는 힘입니다. 대사충돌 지점은 실제합니다. 여러분의 저녁 약물과 아침 음식이 서로 충돌하고 있고 여러분의 간은 그 한가운데에 갇힌 희생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방정식의 양쪽 모두를 다뤄야 합니다. 음식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약 복용 시간만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교정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주 내에 제 환자들의 82%에서 지방간 지표를 되돌린 시스템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1단계는 아침간 리셋 순서입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정확히 이 순서대로 드셔야 합니다. 첫째, 일어나는 순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입니다. 정확히 15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15분 동안 창가에서 천천히 20번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 단백질을 먼저 드십시오. 계란 2개, 작은 생선 한 토막 또는 두부 반 모입니다. 모든 단백질을 다 드신 후에야 탄수화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간에게 지방 저장 모드에서 지방 처리 모드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15분에 간격이 중요합니다. 이때 간 효소가 제대로 활성화됩니다. 이 단계는 제가 앞서 언급한 3가지 숨겨진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부엌으로 가세요. 무설탕이라고 쓰여 있어도 모든 과일 주스를 치우세요. 섬유질 함량을 자랑하는 건강해 보이는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아침 시리얼을 치우세요. 모든 저지방, 유제품을 치우세요. 이 3가지 범주는 노인간에 대사 교란을 일으키는 과당, 가공 곡물, 첨가당의 정확한 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일 주스를 실제 과일로 바꾸세요. 시리얼을 계란이나 생선으로 바꾸세요. 저지방 우유를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로 바꾸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하세요. 3단계는 약물 복용 시간 조정입니다. 저녁에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 또는 당뇨약을 복용하신다면 점심 식사 후 한낮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강조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약 복용 시간을 바꾸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저녁 약물 복용 시간은 간의 자연스러운 밤샘 지방 처리 주기를 방해합니다. 제가 주의 깊은 모니터링, 해 환자들의 약물 복용 시간을 바꿨을 때 67%가 개선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4주 안에 간 효소 수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 환자 중 한 분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여성 환자가 심한 지방간, 상승된 효소 수치, 그리고 초기간 염증 징후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이전 담당 의사의 조언을 완벽하게 따르고 계셨습니다. 저지방 식단, 저녁 약 복용, 아침 산책, 현대의학이 권장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간은 매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3단계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8주 안에 간 효소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12주 안에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축적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어떤 영양제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설명드린 이 3단계를 정확히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60세가 넘어도 70세가 넘어도 심지어 80세가 넘어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대사 교란을 멈춰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3가지를 계속하면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부워크로 가십시오. 지금 당장 그 3가지 유발 요인 카테고리를 제거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제가 설명드린 정확한 15분 순서를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담당 의사와 약 복용 시간에 대해 상의할 예약을 잡으십시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내 간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을 입력하실 때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짐이 되는 대신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가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금 누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제가 22년에 걸쳐 개발한 완전한 시스템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시청하십시오. 정확히 따라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어떤 아침 식사 음식을 먼저 바꾸실 건가요? 그리고 저녁 약을 몇 시에 복용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루틴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의 간 건강 혁신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간으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